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 679강이죠. 아까 방금 요거 제가 좀 횡설수설 하면서 국토계획법과 지리외신 요거 설명을 아까 다 드렸죠. 679강 오늘은 요거 이제 지금은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 되면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간 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가능한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송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교재 판매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가 아니라 요 강의 끝날 때까지 판매를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이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캡처하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아마 10분 한도 내에서 제가 판매한다고 했죠? 10분 한도 내에서 판매할 생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분 한도 3월달까지만, 절대 앞으로는 3월달 이후에는요, 요 블루오션 계좌는 안 팔 거예요. 이 기본 계좌는 계속 판매할 겁니다, 제가요. 이 유튜브 강의를 하는 동안만큼은 이 기본 계좌는 계속 판매할 거예요. 이 기본 계좌라고 해서, 일반 기본 계좌가 아니라 좀 상당히 좀 높아요, 수준이. 저는 그렇게 보시고, 이 블루오션 계좌는 3월달까지만, 또는 10명까지, 선착순 10분까지만 제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세요. 자, 그럼 교재를 바로 보겠습니다. 679강.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 설명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러분들은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이 된다라고까지만 알고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고 그 이후에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그 이후에 생기는 일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찰을 받기 전까지는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이 다음 시간에 있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아닌데? 어쨌든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다 됩니다. 다 돼요. 그죠? 단 공무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았을 때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토지만 낙찰받으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안 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해. 그죠? 어쨌든 간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로 나왔을 때, 그리고 이걸 누군가 낙찰을 받았을 때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하냐? 이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매각대금 완납 증명, 짧게 할게요. 한 1, 2분이면 끝날 거예요. 선물이 샀네.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딸랑딸랑 들고 우리가 이제 시청을 갈까 합니까? 자,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저한테 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저한테 해주세요 라고 시청에 가져가면, 공무원은 당연히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분이 낙찰 받은 건데, 요건 제가 이번 사건번호를 좀 숨겼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지하 공사까지 다 됐죠. 지하도 건물이니까, 그죠? 지하까지 건물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이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거 한 30억에 낙찰 받았나? 30억에 낙찰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자,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 건물, 내가 낙찰받은 이유는 여기다 건물을 세우려고 했겠죠. 그죠? 건물을 그대로 아이고, 간질간질해서 제가. 오늘 좀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여기 좀 간질간질해요. 여기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건물에 설계를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짓겠다 라는 목적으로 낙찰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그래 나 이거 다 때리 부술 거야. 다 때리 붓고 내가 원하는 건물을 만들 거야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분께서 약간 한 가지 실수하신 분이 뭐냐면, 자, 여러분 행정관청에서는 공무원님들은 당연히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원칙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원칙대로 대부분 해요. 거의 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분은 낙찰을 딱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서 이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시청 공무원님한테 딱 가서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달라. 그리고 또 나 이 건물 설계가 이 건물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 변경을 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 설계 변경까지 언급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되냐고요?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 싹 지워볼게요. 당연히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다시 써볼게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플러스 설계 변경까지 요구를 한다면 낙찰자가 공무원은 그래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해드릴게요 라고 하죠.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려면 건축사의 동의를 받으라. 동의서를 받아와라 라고 얘기하겠죠. 공무원은 당연히 건축사의 동의를 받아와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낙찰받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당연히 그럼 이제 이 낙찰자는 머리가 띠한 겁니다. 머리가 띠한 거예요. 그죠? 머리가 아파요. 어이씨. 당연히 또 그리고 시청에서는 이 설계사무소 전화번호도 안 알려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근데 원래는 알려줘야 돼요. 원래는 이게 이제 공문을 요청하면, 정식으로 요청하면, 그죠?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알려주는데, 일단 구두로 얘기하면 안 알려주죠. 그죠? 개인정보 차원에서. 당연히 그러면 이 공무원 말씀은 설계사의 동의서도 받아와라.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뭐 사실은 복잡할 것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일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다시 가서 그냥 답은 제가 안 드렸어요. 왜? 뭐 제가 그 양반이 뭐 돈 30만원 가지고 지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좀 면박만 약간 조금 줬어요. 면박만. 그래서 이제 건축사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이라 하면 뭘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사가 대부분의 공사 현장은 건축사가 공사 감리까지 같이 하죠. 그죠? 건축사가 공사 감리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빠진 게, 그래서 이 낙찰자는 잘못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했으면 당연히 됐겠죠. 그 다음에 설계 변경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낙찰받고 일을 본인이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든 거야, 이건. 그런데 또 하나 이 공무원께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이라 하면, 그죠?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밑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내용을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이라고 합니다.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신청서예요, 그게. 그죠? 뭔 말인지 이해 안 가시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이 낙찰자 앞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낙찰자는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이런 것들을 더해서 이런 것들에 더해서 건축 설계까지 변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건. 그죠? 원칙은 해줘야 돼, 공무원께서. 원칙은 이렇게 요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건축 관계자 명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 공무원이 무슨 뭐 죄가 있습니까? 나중에 독박 쓸 일 있어요? 설계 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낙찰자도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공무원한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낙찰 받았으면 낙찰 받은 그대로 가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괜히 뭐 안답시고 깜짝대지 마시고 여기 설계 변경까지 뭐 하겠습니다 뭐 전문가인 양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딱 절차상으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들은. 이해가시죠? 오늘 좀 이렇게 좀 뭐 12분 동안 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 목적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판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라.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는 뭐냐?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예요. 이게 바로. 그죠?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설계 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하면 되는 거잖아. 제발 여러분들 좀 깊이 있게 공부 안 하셨으면 좀 이렇게 안다고 깝죽대지 마세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일이 꼬여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다음 강의로 이제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